그러니까 민주당이 소위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유에는 지금 당원 당규도 있지만 사실 원구성도 있습니다. 저도 이 최고위원 회의를 보면서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왜냐하면 원구성 보통 내 원내대표의 권한의 의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오늘 방금 11시에 있었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몽리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거나 이런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관례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구성을 진행할 것입니다. 일단 두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제 발언에 대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까지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대표께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께서 이재명 당대표 1인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들 간의 원구성과 관련한 진지한 협상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부위원장의 말씀 먼저 듣고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근데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원내대표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건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도 아직도 대통령실의 어떤 의중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법사위와 운영위 아니겠습니까? 예. 과방위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민주당에서 이미 이걸 던졌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1대 7이 맞는지, 맞다고 하면 우리는 7개 중에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서 법사위하고 운영이 우리가 가져가고 나머지 5개는 뭘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10개를 7개가 아니라 10개를 가져가는 대신에 법사위나 운영위를 양보하겠다든지, 이런 안을 주시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표님. 아니 그런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6월 7일까지 무조건 원구성 완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일종의 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분명히 의견을 냈습니다. 그동안의 관례대로 제2당이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했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니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맡아야 된다라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예. 그 협상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른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답정너식으로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그냥 법대로 합니다. 근데 법대로도요, 국회법에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규정 자체를 민주당에 유리하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한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표결로 처리하게 되면. 근데 이 원구성 협상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몇 시에 만나죠? 제가 시간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근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법사위를 관례대로 따지면 1당이 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이유는 견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견제라는 관례. 근데 그 법사위를 2당이 가져가도 의미가 없는 것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쓰시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견제를 할 수 있는 이 장치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 같은 경우는요, 최근 이번 주 보도만 하더라도 대통령실 인사가 이재명 특검과 관련해서 많은 관련이 있는데, 운영위를 열어서 현안 질의를 해야지 우리가 소모적으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예. 저희는 그 21대 총선 상반기에 18개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이 독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일당 독재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귀결됐었는지를 민주당 스스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입법 독주하고 뭐 검수완박이라든가 부동산 3법 강행 처리한 후에 그 후에 있었던 대선에서 우리 당이 뭐 신승을 하긴 했지만 정권을 찾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 21대 국회가 전반기에 얼마나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운영됐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대선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민주당은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야 간의 이견이 굉장히 팽팽한 만큼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단이 만난다고 하는데 이 협상이 잘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정광재 대변인과 강성필 부위원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요, 지난주 법조계를 시끌시끌하게 한 세기의 이혼 재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